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저번 시간에 관절이 어떻게 노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척추는 따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척추뼈 사이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그 사이에 끼어져 있고, 디스크는 이렇게 섬유류, 질긴 섬유륜과 말랑말랑한 수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젤리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성분이고, 아주 질긴 타이어처럼 질긴 이런 디스크는 충격을 수직으로 움직이거나 뭐 좌우로 움직이거나 비틀거나 하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실제로 안에서 이렇게 충격을 방석처럼 쿠션처럼 받아들이고 섬유륜으로 완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체중을 분산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이제 손상이 되면 디스크에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이것은 마치 이제 호떡으로 비유를 드리면 호떡 속에 설탕물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삐져나오면 옆에 신경을 건드려서 허리에서는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리고 목에서는 손 쪽으로 저리는 그런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디스크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팽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숙일수록 뒤로 많이 삐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디스크는 이제 호떡을 누르면은 점점 옆으로 밀리면서 두께가 낮아지듯이 디스크도 점점 그렇게 뒤쪽으로 밀리게 되면 신경들을 건드려서 예민한 조직을 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크가 낮아지면서 이제 뒤에 있는 관절들도 더 문질러지고 뼈들끼리 이제 충돌할 기회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디스크 주변과 뒤에 있는 관절 주변에서 이렇게 골극, 뼈가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뤘던 관절의 노화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뼈 모습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런 관절의 노화에 의해서도, 이런 관절에 의해서도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뼈 돌기가 신경을 더 강하게 누르면 이제 협착증이 생겨서 보존적인 치료로도 잘 소실되지 않는 그런 통증들이 생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점점 낮아지면서 그 주변에 이제 골극이 자라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신경을 이렇게 누름으로써, 예민한 신경을 누름으로써 이제 그 평상시에 젊었을 때 소견보다 이렇게 좁아진, 옆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뼈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증상이 개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뼈를 깎아내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정상적으로 젊었을 때의 어떤 디스크 모습이라면, 이쪽은 나이 든 모습이고, 나이 든 모습을 보시면 이 섬유륜이 이렇게 주로 후외측 방향으로 이렇게 찢어져서 그쪽으로 이제 수액이 이렇게 탈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뒤로 이렇게 튀어나가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수액이 빠져나가서 신경을 직접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손이나 다리로 내려가는 이런 신경들은 디스크에 의해서 잘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이 신경을 누르면 이제 손이 저리거나 발이 저리거나 전기가 찌릿찌릿 내려가는 그런 통증들이 생기는 거고, 또 이 뒤에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낮아짐으로써 이렇게 골극이 이제 뼈 여기 연골이 깨끗한 연골인데 문질러져서 이 뼈의 연골이 여기서 닳으면 주변으로 이제 골극이 자라나서 노화된 모습으로 변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 젊었을 때의 모습에 비해서 나이를 들으면 점점 이게 이제 호떡을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호떡을 누르면 이렇게 넓이는 넓어지지만 두께는 낮아지죠. 그거와 비슷한 것처럼 디스크가 점점 젊었을 때보다 낮아지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신발 밑창이 닳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들이 점점 낮아짐으로써 더 기능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게 이제 낮아지면서 옆으로 더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퍼지는 와중에 이쪽 신경이 있는 뒤쪽으로 있는 가운데라든가 후외측의 신경들은 통증에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튀어나가는 것들이 이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순수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크 섬유륜이 이제 뒤로 부풀어서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 있는 호떡의 설탕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 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수액이 탈출해서, 이 수액 탈출 물질 자체는 굉장한 염증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성으로 이렇게 수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신경을 훨씬 더 염증을 심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다리 쪽으로 터질 듯이 아픈 그런 통증들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리를 끔벅했다고 하는 거, 무거운 거 들을 때 허리를 이제 뜨끔하거나 끔벅했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디스크의 섬유륜이 이렇게 찢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섬유륜이 끔벅하고 뜯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정도만 뜯어져 있으면 대부분은 다리 쪽이나 손 쪽으로 어떤 증상이 생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목 경추 디스크에서 이 정도 손상이 오면은 날개 축지 쪽 정도만 아프거나 뭐 그렇게 손끝으로 저릿저릿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정도를 느끼고, 허리에서는 이 정도 손상이 오면 허리나 엉덩이 쪽 정도까지 좀 내려가는 그 정도 벨트 라인이라든가 뭐 그 근처에서만 통증을 느끼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튀어나온다거나 또는 이제 안에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신경을 이제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면 손이 저리고, 다리에서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면 이제 다리가 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측이 약간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취약해서 이제 잘 다치는데, 이 뒤쪽은 이제 여기가 앞쪽이고 이 뒤쪽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많이 하면 결국 이 상처 부위가 이렇게 벌어지는 힘을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급적 허리가 많이 아프고 디스크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을 많이 제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수액이 이렇게 많이 삐져나와서 이런 식으로 삐져나왔을 때 너무 급성기에 통증이 심해서 힘들면, 만약에 이제 수술을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이제 수술을 고려해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뜯어내는 것이지 이 부분을 다시 재건시키거나 튼튼하게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신경을 자극하는 이 부분만 일시적으로 제거해서 당장 급한 부분만 끄는 것이지, 이렇게 약해진 디스크가 노화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운동화 밑창이 한번 닳으면 다시 탱탱해지지 않는 것처럼 점점 닳게 되는 소모제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하면 노후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더 빨라져서 노후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리가 이게 끔벅했다고 했을 때 요 근처에만 손상을 입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리 같은 경우에는 허리 벨트 라인이라든가 약간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있다가 한두 달쯤 있다가 점점 더 통증이 이제 점점 증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에 이런 첫 스타트가 시작되고 나서 여기 약해진 쪽으로 수액이 이제 댐이 밀려나듯이 점점 밀려가지고 요통이 점점 진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경학적 소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를 뭐 교통사고나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서 목을 끔벅했다거나 무거운 걸 들 때 허리를 이제 끔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섬유륜 손상이 될 때는, 처음에는 그냥 그 손발이 아닌 척추 주변, 목 날개 쪽지 있는 데라든가 허리 주변에서만 통증을 호소하다가 한두 달쯤 있다가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점점 수액이 이제 그쪽 한쪽 방향으로, 약해진 방향으로 밀려 나가서 드디어 이제 신경을 건드려서 다리나 손이 저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흔히 볼 수 있는 임상 소견이기 때문에, 어떤 외상 직후에는 손이 안 저렸다 하더라도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손과 발이 저리기 시작하면 디스크가 점점 악화되면서 진행되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스크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제 호떡이 넓어지듯이 뭐 그런 모습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좀 극단적인 건데, 이게 이제 젊은 시절의 척추라고 하고 나이를 먹은 척추라고 하면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골격이 이렇게 자라나고, 이쪽에 있는 관절도 여기가 낮아지니까 여기도 관절이 더 세게 문질러져서 관절에 연골이 닳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골격이 튀어나와서 이 구멍 자체가 여기보다 좁아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척추와 늙은 척추를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 옆으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충분히 넓어서 웬만큼 디스크가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신경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구멍이 좁은 분들도 있어서 조금만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다리 쪽으로 저린 게 아주 심한 분들도 있고, 또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골격이 자라난다거나 디스크나 이쪽 골격이나 이 주변에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 원래 선천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넓었던 구멍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 좁아지는 이 협착을 통해서 이쪽에서 신경이 이제 고생을 할 만성적인 통증이 생길 확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MRI를 보시면 이 디스크하고 이 디스크하고 이 디스크를 비교를 해보면, 이 디스크보다 이 디스크는 여기가 더 하얗고 높이가 높습니다. 원래 다 이렇게 세 개가 다 비슷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 디스크는 이 디스크보다 더 하얗지 않고 좀 더 시커멓고, 이 디스크는 더 시커매면서 실제로 더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크들이 이 디스크가 더 고생을 많이 해서
더 많이 달았다는 얘기, 높이가 낮아졌다는 얘기고, 물론 높이가 낮아졌지만 이 디스크는 지금 옆으로 뒤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신경학적 증상이 적지만 이 디스크는 이 디스크보다는 더 두께도 넓고 약간 더 하얀 부분이 있어서 탄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 뒤쪽으로 이제 튀어나온 사고나 어떤 무거운 걸 들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이제 발로 가는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더 통증이나 증상은 여기서 더 심하게 유발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는 여러 가지 이제 전선이 머리에서부터 이제 손과 발로 내려가는 이제 신경은 결국 이제 전기선하고 같은 건데 이런 전기선의 주행 과정 중에 앞쪽에서 디스크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들을 건드릴 수도 있고 이 뒤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황인대 고라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제 신경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학적 진단을 해서 또 MRI 같은 걸 소견을 봐가지고 이게 보존적인 치료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젊었을 때의 어떤 모습이고 이제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15년 후에 목이 한번 끔뻑하고 이제 15년 후에 그 외상으로 목을 좀 고생을 하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커브가 이렇게 앞으로 볼록하고 예쁘게 돼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앞으로 볼록하지 않고 커브가 벌써 무너진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 간격도 여기 보시면 이런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으면서 골격이 이제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커브와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성적인 손상들이나 급성적인 손상들이 반복되거나 아주 심하게 한번 손상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약해진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런 식으로 더 빨리 노화가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목뿐만 아니라 허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서는 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 가운데로 내려오는 이제 신경들이 원래 일직선으로 잘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이제 신경이 내려오는 그 부분을 눌러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원래 이 간격이 요 속의 간격이 이렇게 넓게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그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전선들이 하나씩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좁아져 있고 여기보다 지금 훨씬 좁아져 있죠. 또 이 부분도 보면 이 원래 정상적인 이래야 될 공간보다 훨씬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좁아진 공간으로 똑같은 그 개수의 어떤 전선들이 우겨져 있기 때문에 신경들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리 쪽으로 힘이 빠진다거나 저리거나 전기 같은 느낌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많이 디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오는데도 선천적으로 그런 공간이 넓게 타고난 사람은 그런 다리 쪽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별로 작을 수도 있고 디스크가 조금만 튀어나와도 선천적으로 그 공간 자체가 전선이 이제 내려가는 공간 자체가 좁은 사람은 조금만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굉장히 증상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경이 내려가는 공간의 크기가 원래 좀 넉넉하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작은 디스크에 의해서도 신경학적 증상이 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만 튀어나온 디스크에 의해서도 아주 심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런 구조물도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허리를 똑바로 이렇게 바른 자세로 꼿꼿하게 세우면 이 신경이 내려가는 터널이 앞과 뒤에가 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신경이 더 다리 쪽으로 막 저리거나 터질 것 같이 아픈 것들이 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좀 숙여주는 자세 앞으로 숙여주는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이 공간이 더 넓어져서 이 뒤쪽도 들어가게 되고 앞쪽도 좀 앞으로 또 임시적으로 좀 들어가게 돼가지고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오히려 다리 쪽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협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공간적인 경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에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더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너무 꼿꼿하게 다니면서 더 신경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지팡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약간 허리를 구부려 주시는 것이 훨씬 좋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5분이건 10분이건 이렇게 걷다 보면 다리 쪽으로 너무 이렇게 아파서 다리가 너무 아파하고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다리 통증이 이제 곧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쭈그리고 앉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또 꼿꼿하게 서 있다가
그 공간을 좀 넓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길거리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할머니들에게 쭈그리고 지팡이 짚고 쭈그리고 앉았다가 또 다시 걸음걸이를 걷고 하는 그런 할머니들은 이렇게 협착에 의해서 똑바로 걸었을 때 이제 그 신경이 더 잘 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팡이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숙이는 것들이 오히려 노년에는 오히려 꼿꼿하게 세워서 다니실 때 오히려 다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할 때는 요 간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좀 구부리면 공간이 좀 넓어지는데 오히려 꼿꼿하게 세움으로써 그 공간이 더 좁아져 가지고 신경학적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들도 혹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좀 그런 것들을 상식적인 걸로 좀 알려드리면 훨씬 더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가벼운 디스크 질환은 이런 식으로 목 주변만 아프고 조금 더 이제 통증이 퍼지려면 이렇게 퍼지거나 이제 날개축지 쪽 요 온초까지 퍼지고 더 심하게 이제 신경을 건드리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팔이라든가 손끝까지 이게 저리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가벼운 디스크 증상이고 이게 이제 가장 심한 디스크 증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함으로써 이런 증상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보이면 호전되는 거고 본인이 이제 막 유튜브 따라하고 막 운동하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이 점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그런 운동이 지금 나한테는 맞지 않고 뭔가 지금 더 잘못되게 디스크를 혹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가벼운 요통은 이렇게 벨트 라인 근처, 허리 이 근처만 아프거나 좀 심해져도 엉덩이 정도 이런 게 이제 가벼운 요통의 범주에 속하고 디스크가 점점 더 심해지면 이렇게 무릎까지 옆으로 내려가거나 뒤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당기면서 내려가는 이런 증상들이 무릎까지 내려가거나 심지어 발끝까지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발끝까지 내려가면 디스크가 이제 제일 심한 상황을 의심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면 호전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셀프 운동을 뭐 유튜브라든가 어떤 책을 보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증상이 점점 이런 식으로 악화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켰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큰 한의사 학술 카페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일반적인 관절의 노화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척추에 대해서 다뤘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